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74세 남성 K씨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나이가 74세가 되었음에도 은퇴를 못하고 여전히 조경일을 따라다니며 일하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할 일이 있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그것도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소일 삼아 하는 가벼운 일을 얘기하는 거지. 저처럼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되지 않는 사람 얘기는 아닙니다. 제 주변에는 은퇴라는 말 자체가 사치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당 노가다, 택배, 물류센터, 용달, 식당일 등 월 200만원 언저리인 삶을 맴돌고 사는데 어떻게 은퇴를 합니까?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들어오는 수입은 몇 푼 되지 않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전부입니다. 합쳐봐야 70만원 언저리인데 은퇴가 가능할까요? 매일 등, 허리에 파스 붙여가며 혈압약, 관절약 먹어가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나이와 비슷한 연배 중에서 부모 잘 만나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와서 따박따박 연금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평균치의 삶은 오히려 제 삶에 더 가까울 겁니다. 젊어서는 친구들도 좀 있었는데 몇몇은 죽고 형편이 힘들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다들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은 일하며 만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전부입니다. 그래도 일 마치고 마시는 소주 한 잔이 삶의 낙인데 이런 만족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요즘 들어 체력이 부쩍 떨어져서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니 말입니다. 자식 결혼자금, 사업자금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꿈같은 소리입니다. 이 나이에 모아둔 돈 한 푼 없는데 다 남의 얘기지 어떻게 자녀를 도와줍니까? 오히려 힘든 자식들 삶에 걸림돌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이렇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배끼치지 않고 원망 듣지 않고 조용히 떠났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면 바람입니다.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노인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지금 70대, 80대이신 노인분들 중 비슷한 처지이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니 어느새 이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아도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할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50대, 60대는 형편이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한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나면서 교육과 취업 등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혜택을 누려온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막 퇴직한 50대, 60대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노년에 관한 얘기를 먼저 살아온 선배들의 인생을 바탕으로 준비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길게 남은 노후를 대비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퇴직 시점에는 남아있는 빚이 없어야 해요.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국제금융협회가 집계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4년째 전세계 선진 신흥시장 34개국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뭐겠어요? 집 사느라 빌린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바로 힘겨운 노후를 나타내는 지표인 거예요. 퇴직 시점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노년을 온통 빚 갚는 데 다 소모하기 마련이에요. 현업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퇴직 후 수입도 없는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한다면 노후가 어떻겠어요? 친구들은 여행이다, 취미활동이다 하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데 나는 대출 갚느라 쉬지도 못하고 빚에 허덕이게 된다면 노후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고 한다면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겠죠.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그동안 고생 한 방에 보상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앞으로의 주택시장 전망이 그리 밝지 않잖아요. 지고 있어봐야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빚을 없애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집의 평수를 줄이거나 지금 사는 곳에서 외곽으로 옮겨서라도 대출금부터 갚으세요. 이게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현금 흐름이에요. 노후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친구들과 만나더라도 밥 한 끼, 술 한 잔 맘 편하게 사는 것도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나이 들어서 모양 빠지지 않게 사는 친구들 보면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공무원이나 군인, 대기업 출신은 안정적인 연금이 나오니 상대적으로 노후가 편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3층 연금이 중요한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더할 수 있다면 노후는 보다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금융이나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로 돈 번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책 한 권 안 읽어보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사야 할 때 팔아주고 팔아야 할 때 탁탁 사주니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불리고 싶다면 남들보다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 해요. 그렇게 공부할 자신이 없다면 투자 쪽에는 눈 돌리지 마시고 연금액을 늘릴 방법을 강구하세요.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여유로운 노후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질병에 대한 대비예요. 나이 들면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우선이지만 건강관리 열심히 한다고 꼭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들도 큰 병에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꼭 큰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 병원에 다니는 게 어쩌면 일상이나 다름없어요. 자잘하게 들어가는 병원비도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에는 꼭 가입해 두시라고 권해드려요.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봤던 내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란 의미거든요. 저도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돈만 나가고 혜택은 못 받는 것 같아서 실손보험 이거 계속 들어야 하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50대가 넘어보니 이런저런 일들로 병원 갈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50대부터 이런데 더 나이 들면 어떻겠어요. 이제 와서야 실손보험 들어두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위암, 대장암, 자궁암 등 각종 암 관련 질환부터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등 뇌 관련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 관련 질환은 우리나라 3대 질병에 속하거든요. 만약 이런 3대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쪽에 관한 보험을 들어두시라고 권해드려요. 물론 3대 질환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5%이고 나머지 95%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에 따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하지만 문제는 비급여 항목에 있어요. 실제로 비싼 치료의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라 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가게가 희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험은 나갈 때는 꽁돈 같지만 큰일 닥쳤을 때 제일 효자 노릇하는 것도 역시 보험이에요. 그러니 실손보험은 꼭 가입해두세요. 또 암, 뇌, 심장질환 등의 집안 내력이 있다면 이런 보험 하나쯤 더 가입해두시고요. 이렇게 대비해두고 병에 안 걸리면 다행이잖아요. 그리고 혹시 질병에 걸리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니 그것도 다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많은 임종을 지켜본 의사분이 하신 얘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하면 자신의 삶을 뉘우친다고 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바라고 꾸었던 꿈에 도전해보지 못했어. 난 돈만 바라보며 돈의 노예로 살았어.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내가 돈을 더 벌었으면 더 행복했을 거야. 내가 더 많이 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일하고 돈 버는 것이 당장은 중요한 것 같지만 막상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한 살이라도 젊은 지금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세요. 도전을 망설인 이유로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와서 뭐가 두려워서 남 눈치를 보나요? 임종을 앞두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도전하세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나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고요. 세계 여행에도 도전해보세요. 학창시절 못했던 공부도 해보시고요. 노년의 몸짱에도 도전해보세요. 젊어서보다 더 바쁘게 살면서 삶의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지금 70대, 80대 이상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노후에 관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예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꼭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있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퇴직 후에는 빚부터 다 갚아라.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라. 질병에 대비해라.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내용 잘 실천하셔서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